안녕하세요. 10번째 보이스콜입니다.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제 목소리 컨디션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가 아니라 녹화본으로 나누게 되었어요. 한 번 더 이해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범위는 284쪽부터 313쪽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라이브로 하면 벌써 마무리입니다.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제가 혼자지만 나눔해 볼게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지난 읽었던 부분들도 같이 리마인드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시작하는 쪽이 284쪽이죠. 284쪽에는 지난 시간에 언급드렸던 일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285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위에서 8번째 줄에 이런 문장이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어야 맑은 정신을 되찾듯이 일 중독자는 과로를 끊어야 절도 있는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과로는 이 잘못된 행동이 쓸모가 있으니 계속하라고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 이 표현 중에서 먼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표현은 과로예요, 과로.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들 삶이 과로하신 것 같은지요? 과로를 하고 있다면 이게 하나의 신호처럼 얘기하면서 이제 줄리안이 이렇게 제안해요. 최저선을 정해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각자 그 최저선은 다르겠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전 읽으면서 바로 반성되네요. 최근에 이제 일찍 자는 거 식생활 하면서 11시엔 자야지 12시 전엔 자야지 근데 최근에 좀 1-2시에 잤거든요. 최저선을 좀 무너졌었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알아차림이 있으세요? 과로를 계속 반복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최저선으로 두고 지키셔야 할까요? 전 얘기하면서 다시 11시나 12시쯤은 자는 거 숙면을 꼭 취해야겠다라는 알아차림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호에 힘쓴다고 했을 때 본인이 혹시 과로, 일중독에 있다면 최저선을 잘 두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흥미로운 표현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언급 주셨는데요. 286쪽에 창조성의 가뭄을 극복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 기간쯤에 모닝 페이지 쓰고 그런 게 어렵대요. 아니면 내가 이거는 반드시 해야지 하는 것들이 요 기간쯤에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난데없이 마음속에 이런 문장들이 올라온대요. 온갖 의심이 살금살금 다가와서는 난데없이 소리친다. 이게 무슨 소용이지? 도대체 뭘 기대하나? 의심은 끊임없이 속삭인다. 우리에게 겁을 준다고요. 287쪽에 그렇게 의심들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무의미해 보이고 되게 바보스러운 일처럼 보이고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제안해요. 그냥 써야 하기 때문에 계속 하라고요. 가뭄이 찾아왔을 때 286쪽 아래에 적혀 있듯이 삶이 감미로움을 잃고 하는 일도 기계적인 것이 되고 모든 것이 공허하고 부자연스러울 때 할 말은 없는 것만 같고 말을 하고 싶지도 않을 때 이때가 가뭄이라고 얘기하는데 줄리아는 역설적으로 얘기하죠. 이때가 제일 모닝 페이지가 필요할 때 우리로 치면은
더 자기 자신을 꾸준히 만나야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페이지 위에서 우리는 그 가뭄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해요. 288쪽의 맨 위에서 같이 읽어 드릴게요. 가뭄으로 감정은 모두 메말라 버렸다. 가슴속 깊숙이 저 밑바닥 어딘가에 감정이 괴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접근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 너무 귀찮은 나머지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희망보다는 습관에 밀려서 모닝 페이지를 그저 한쪽 또 한쪽 메우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모닝 페이지를 쓴다. 끔찍한 가뭄은 우리를 여전히 아프게 한다. 그러나 이제 바람 한 점 없는 의심의 계절이었던 가뭄에 연민의 정과 함께 예기치 못한 뭔가가 피어난다. 가뭄이 마침내 끝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 가뭄이 마침내 끝난 이후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모닝 페이지를 쉬지 않고 써왔기 때문에 가뭄이 끝난 것이다. 우리가 절망으로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뭄이 끝난 것이다. 가뭄이 과연 끝날지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가뭄에서 헤어나려고 애를 써왔기 때문에 마침내 끝난 것이다. 요즘 특히 삶의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멤버 계실까요? 가뭄과 같은 시기, 메마르고 그 어떠한 긍정적인 생각도 들지 않는 그 시기들. 그 시기를 지나는 방법으로 줄리아는 의심 드는 거 당연하고 힘든 거 당연한데 그럴 때일수록 모닝 페이지와 너 자신을 계속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88쪽의 아래에서 열째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창조적인 삶에서 가뭄은 필수적이다. 사막에서의 가뭄은 우리에게 청명함과 관용을 가르쳐준다. 가뭄의 시기가 오면 그 안에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고 계속해서 모닝 페이지를 써야 한다. 그러니까 힘든 때일수록 오히려 계속 해야 한다고,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인증하는 것도 그럴지도 몰라요. 습일돼서 그냥 4페이지씩 꾸준히 읽지만 어떤 날은 너무 하기 싫기도 하잖아요. 그냥 오늘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이거 한다고 뭐 우리 삶이 더 잘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런 우리에게 줄리아는 꾸준히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를 보호하는 데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 더 얘기하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명성과 경쟁심에 대한 건데요. 명성이라는 마약, 명성에 대한 것들, 모두가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누군가가 성과를 내고 잘했다 그러면 괜히 상대적으로 나는 못하고 있는 것만 같고 그런 마음들이 드시는지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몇 페이지 전에서도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물처럼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합니다. 290쪽 위에서 5째 줄이에요. 자신을 소중하게 다룰수록 더욱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거는 그냥 사람으로든 아티스트로든 명성 없이는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 명성이란 마약을 물리치고 그냥 이젤 앞으로, 타자기 앞으로, 카메라 앞으로 나가자고. 그러면은 그 마약이 힘을 잃기 시작할 거라고. 명성이라는 마약의 치료제는 그냥 창조적인 노력일 뿐이라고. 그냥 기꺼이 창조하는 기쁨을 누릴 때 그 강박증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명성 못지않게 언급되는 것은 경쟁심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쟁심 관련해서 떠오르는 분들이 있나요? 저는 사실 경쟁심은
크게 느껴보지 않았는데 이거 읽을 때 한두 명 정도는 떠올랐어요. 누군가가 뭘 이루었다고 했을 때 '아 나도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을 주는 것들. 경쟁 또한 정신적인 마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런 다른 사람의 성공을 견눈질할 때 자신의 직행 노선에서 눈길을 떼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대요. "어째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쟤는 어째서 모두 해낸 거야? 혹시 남자라서 더 유리한 건 아닐까? 무슨 소용이 있지? 이제 더 뭘 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한대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정말 유익한 질문을 놓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요. 그렇다면 나는 그런 경쟁,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지점 말고 오늘 내 역할에 난 얼마나 충실했지? 마감 시간을 지켜서 원고를 발송했나? 그렇지 못했다면 원고를 못 붙였다고 연락이라도 해 주었던가? 이런 것이 진짜 필요한 질문이지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쟁심에 갇혀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파괴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그랬다더라, 뭐 누군 그렇다더라 이러면서 누가 우리보다 앞서 있는가를 본대요. 근데 그러지 말고 단지 순수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해 보자고 줄리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294쪽에 있는 건데요. 294쪽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경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기 걸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리아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의 자아가 날카롭게 저항하더라도 마음껏 그림을 그리고 아무렇게나 글을 쓰자. 되는 대로 쓰는 글이 당신의 문체를 바꾸는데 꼭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되는 대로 쓰는 글. 그러면서 얘기하죠.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 어색하고 볼품없는 모습을 거쳐 마침내 독립된 개체로 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시도하려고 할 때 당장 그 분야에 다 완성체가 되고 싶어 해요. 처음부터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만큼 되고 싶어 하죠.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줄리안 얘기해 줘요. 이겨야 한다는, 그것도 지금 당장 이겨야 한다는 욕망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자신을 인정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보란 듯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느라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오늘 내가 해야 하는 것들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과로 이야기든 명성 이야기든 경쟁심이든 자신의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세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또 떠오르시나요? 그런 우리에게 줄리아는 얘기해요. 그저 오늘 해야 하는 것들을 그저 오늘 해보자고. 과제 좋았죠. 하신 것들 봤어요. 특히 무서운 어떤 진실 부분, 최저선 정하기 부분 하신 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걸 들으시는 순간에도 본인이 했던 것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고 계세요? 잊고 계셨다면은 이걸 들은 순간에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11주차예요. 자율성을 되살린다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에 작은 거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예술적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을 아티스트로 키우고 받아들일 방법을 검토하고 정신적 기초를 나아가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본다.
또한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고 나서 자유를 잃지 않으려면 성공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자세히 알아본다. 네. 자율성을 되살린다 이야기.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이 책에서는 뭐 아티스트, 창조성 이렇게 나오지만 이걸 좀 넓게 보면은 말 그대로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아티스트라고 본다면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율성을 되살려야 하지? 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302와 303쪽에서 나왔던 것이 나를 아티스트로 받아들이는 법, 그러니까 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이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303쪽에 있는 표현인데요. 303쪽에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창조되고자 하는 어떤 것을 창조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창조되고자 하는 어떤 것을 창조해 주어야 한다. 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곱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걸 할 때가 된 것 같아. 이런 걸 해보고 싶어라는 가슴에 어떤 말이 올라오면 우리는 그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그것이 다가왔을 때는 뭔가 그것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것이 창조되고자 하는 거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래 해보자란 마음으로 창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아티스트로 받아들이는 법이고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답게 나 자신이 태어난 이유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라 설명할 수 없는데 나는 왠지 그 길이 끌리고 뭐라 설명할 수는 없는데 지금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느껴지는 지점에 대해서 창조되고자 하는 어떤 것, 나를 통해 창조되고자 하는 어떤 것을 창조해 주어야 한다.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길을 나아갈 때 유의할 점으로 저 이거 너무 공감해요. 304쪽에 위에서 6번째 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의 아티스트를 길들이려고 애쓰는 사람보다는 나의 아티스트를 북돋아줄 사람을 주위에 두어야 한다. 친구들 중에는 나의 예술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것을 말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거 너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기 내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기꺼이 그 삶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힘을 잃게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게 앞부분에 나왔던 말이긴 한데 해로운 친구들, 나를 이렇게 정신을 빼놓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오히려 북돋는 나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그 길을 묵묵히 함께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요즘에 나 이거 해보고 싶어. 해야 할 것 같아. 해볼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창조되고자 하는 어떤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장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의 요즘 삶에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 안에 가슴에 있었나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창조하려고 할 때 내 곁에는 그것을 북돋아 줄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반대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나를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해로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결국 이 11주차에서는 자율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치 있다 느끼는 것, 내가 나를 통해 창조되고자 하는 것을 창조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북돋아줄 주변 환경을 갖추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줄리안이 얘기해요. 304쪽 맨 아래쪽에 저는 이 표현이 흥미로웠어요. 좋든 싫든 나는 좋든 싫든 글을 쓴다. 그러니까
줄리아는 아마 자신을 통해서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 글쓰기를 통한 것 같아요. 물론 영화도 제작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좋든 싫든 그 길을 계속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줄리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면 부디 제발 마음 가는 대로 하길 바란다. 꿈을 꺾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가봐라고 307쪽에서 넷째 줄에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실 이 표현은 좀 같이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306쪽 맨 아래에 있는 문장인데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가끔 언제 느끼냐면은 인류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비슷한 스타일로 사람들이 비슷하게 입을 때 아니면 모두가 추구하는 어떤 옳다라고 느낀 지점의 다양성이 없을 때 성취하려는 방향이라든지 성공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끔 미디어를 통해서 나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 옳을지도 몰라. 그 길로 갈까? 아,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삶이 어떤데, 이게 맞을까 할 때 줄리아는 얘기해요. 당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제발 마음 가는 대로 해보라고요. 여러분 안에도 분명 창조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요. 어떠세요? 305쪽에 나왔던 문장 중에 넷째 줄 아래에서 넷째 줄에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자기 양육과 자기 존중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양육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해주고 있나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창조하고자 하는 아니면 본인이 살고자 하는 삶에 있어서 이제 막 베이비 스텝으로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좀 해봅시다. 그래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아가 봐요. 이런 말도 어울리겠지만 반대로 어느 정도 내가 하고자 하는 길 위에 있어서 성공한 분들을 위해서도 자기 양육과 존중하는 법에 대해 줄리아는 얘기합니다. 308쪽입니다. 엄중히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겸손함이다. 창조적인 삶의 특징은 바로 이처럼 초보자로서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는 자세이다.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에 있어서 베이비 스텝이라면 한번 그것에 있어서 나아가 보는, 시도해 보는 노력, 반대로 어느 정도 그 길에 있어서 가고 있다면 그 성공했다라는 그것에 취하지 말고 다시 베이비 스텝부터 완전 초심자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보호에 힘쓰는 거, 과로를 끊고 명성이나 경쟁심 이런 것에 취하지 말고 나를 잘 보호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 11주차 자율성을 되살리는 것, 그 무엇보다 나를 통해 창조되고자 하는 무언가를 창조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리고 주변에 북돋아줄 사람을 곁에 두는 것, 좋든 싫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나를 잘 양육하고 나를 존중하는 것, 그 무엇보다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것, 어떤 성공과 성취를 했던 단계든 간에 언제든지 겸손함으로 초심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이번 주차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목이 좀 쉬어있고 킁킁댔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익했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5월 5일까지잖아요. 우리 다가오는 어린이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아티스트웨이 잘 만나요. 그리고 다가오는 토요일에 또 마지막으로 11번째 라이브 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가오는 한 주도 평안하시고 과로가 없으시고 스스로를 소중하게 다루어서 강해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